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장 마치고 개인적으로 경조사가 좀 있다 보니까 어디를 좀 다녀왔더니 벌써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서 글도 작성하고 영상도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약간 주춤주춤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부는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흐름이 있죠.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에서 거래 대금은 뭐 3조 2천억, 그다음에 2조 9천억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래 대금의 사이즈는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이지만 그 전보다는 소폭 좀 줄어든 가운데 변동성이 많이 축소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모습이고 대신해서 최근 안 그래도 비만 계통의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매우 강한 시세를 연속적으로 내뿜고 있었던 가운데 어제 ABL 바이오에서 정말 굉장히 좋은 딜이 출현하면서 오늘 뭐 시작부터 첨상 출발하고 장중 장 초반에 빠졌다 올라오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주긴 했으나 종가상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사실상 딜 나오고 2연상을 찍어버리는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ABL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여러 종목군들로 하여금 오늘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세가 막 분출되고 폭등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ABL 바이오의 이 연속적인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 이어지는 구간 동안 계속 제약바이오 내에서 순환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 아무래도 ABL 바이오가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굳건히 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후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윗꼬리를 좀 만드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 그렇죠. 한번 쏠려버리면 정말 무식하게 종목군들을 올려버리고 무식하게 한쪽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다녀 버리고 그런 수급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ABL 바이오도 매우 좋았고 오늘 셀트리온 또한 거래대금 1조를 터트리면서 한 2년간의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놨는데요. 수급이 좋아가지고 일단은 종목을 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함께 이따 차트를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펩트론에서 오늘 나왔던 이 오토 인젝션 내용은 어찌 보면 일라이 릴리와의 딜에 있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12월 초 12월 3일 혹은 7일 날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는 이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성사 여부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 셧다운 공식 해제, 제약바이오 연일 급등의 셀트리온까지 코스닥은 변곡점에서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한 구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9,91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완벽하게 900포인트 안착한 것은 매우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의 시장은 셧다운 이후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본격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구간 속에서 엔비디아의 이 슈퍼컴퓨팅 킬자 대회가 내일 모레 주말에 좀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언저리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반도체의 이 변곡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최근에 워낙 정말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그 격동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매매하고 느끼고 하다 보면서 폭등도 많은데 폭락도 너무 심해서 머리가 어질어질 한 것 같아요. 예, 폭등도 먹고 폭락도 맞아보고 막 하니까 그냥 어질어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솔직한 트레이더의 마음이에요. 왜 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고통도 이겨내고 수익의 이 단맛도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어질어질한 시장인 것 같아요. 좌우지간
네, 이어서 자 오늘 시장 보면 시장만 놓고 보면 양 시장 다 이 거의 혼조세나 다름없는 상승과 하락 종목수 대동소이한 수치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은 아침에 갭 들고 나서 소폭 밀렸다가 뭐 어쩌어쩌 해서 계속 올라왔죠. 아침에 에이벨 바이오가 거의 점상 수준에 출발하다가 한번 밀렸다 올라가니까 그 과정 속에 나머지 제약 바이오들이 빠졌다가 다시 뭐 이때 뭐 펩트론도 올라오고 막 올라서 올라오고 또 이후에는 또 책임 좀 나왔다가 빠졌는데 이때부터는 2차 전지가 전부 다 지수를 하드 캐리 하면서 2차 전지가 장 후반에는 지수는 상승시키면서 마감이 됐다.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 수급은요 사실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매우 좋았다라기보다는 장 막판에 이제 옵션 만기로 인한 네, 대량의 수급이 이동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수급은 별로 무의미한 부분이라 특별하게 참고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최근 AI 진영에서 마이크론 및 낸드 쪽만 멀쩡했는데 이 낸드 쪽에서 키옥시아가 올해 600%, 500%인가 600%인가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프리장에서 한 17%가 빠졌으니까 이게 분명히 어찌됐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나 센티스크에 오늘 밤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가 힘을 강하게 쓰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미국에서 일라이 릴리를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그에 걸맞게 전일 ABL 바이오의 빅딜 그리고 금일 점상 출발에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셧다운은 오늘부로 해제가 되었으며 이후 시장은 어찌되었건 차차 발표될 경제지표에 의한 변동성을 동반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며 AI 진영은 19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혹은 15일 날 예정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팅 출자 일정 정도가 남아있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이 AI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향후 5년간 이 말을 오늘 좀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찝찝해요. 약간 찝찝하다. 약간 전 세계 데이터 용량의 44%를 보유한 1위가 미국인데 전력 여유가 가장 나는 지역이기도 하며 2030년도까지 성장 속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가 오늘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뭐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좋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 이 반도체 따내라든지 아무튼 이런 쪽에서 속도를 더 공격적으로 내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봐야 돼. 해봐야 될 부분으로 좀 보이네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더니 엄청 졸립습니다. 자, 아무튼 ABL 바이오 딜 그리고 최근 화이자의 메세라 14조 인수 그리고 일라일리의 신고가 등이 연속적으로 나오며 최근 제약바이오의 상승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늘은 셀트리온까지 유럽 바이오시밀러 3종 전부 점유율 1위라는 자격증 기사와 연이틀 대량의 기관 외인 양배수가 섹터 견인에 일조까지 했네요. 그의 반도체는 완전히 각계 전투 중이고 사실상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를 제외하면 딱히 시장에서 보이는 종목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종목이라고 하면 이슈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 현대차에 납품하고 삼성과도 납품을 뭐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개별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LG 화학의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도 개별적인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에서 DI 별 이유 없이 오늘 신고가 치고 하나머트리얼즈 저도 이유 모르겠어요. 박스권 돌파 장중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 TLB 실적이니까 얘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 밖에 내용이 뭐냐 없다라는 거죠. 뭐 한양 디지텍, PSK 실적이니까 오케이. 근데 나머지가 올라오는 거는 글쎄 퀘스천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아무래도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책정해서 보시는 게 조금 편하죠. 마음적으로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뭐 나름 나쁘진 않아요. 나름 나쁘지는 않고 지금 현재 뭐 지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리튬 가격 상승과 이런
소재들의 가격 상승 그리고 뭐 일부 이제 뭐 ESS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무튼 이런 데이터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최근 연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좋다 보니까 지수들이 저는 좀 빠졌다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엣지 있는 종목군들을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후성을 좀 사서 넘어왔다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ABL 바이오 일단 드날리 시총과 비교되기 시작하니까 뭐 좋은 거고 추가 딜도 나올 수 있다 하니 눌림이든 뭐든 대금이 좋아서 트레이딩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3월일성 기준으로 내일 봐볼 생각이고요. 셀트리온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쪽도 한 방에 죽지 않을 수 있겠죠. 일단 뭐 실적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3종의 이 점유율 1등이라는 자극적인 기사와 함께 지금 뭐 삼바가 비어 있는 자리에서 시총이 큰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갈 때는 셀트리온밖에 없다 보니까 셀트리온의 연이틀 수천억대 양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한 방에 죽지 않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서 박스권 구간을 활용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강세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말은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넘버원 쪽은 당연히 최근 딜이 나온 ABL 바이오가 되는 거고 최근 엄민영 연구원이 발행한 리포트 있죠.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그 제약바이오 리포트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나와 있던 종목군들만 다 폭등했네요. 큐리언트, GI 이노베이션, 보로노이, 퓨처캠, ABL, 리가캠, 에이프릴바이오, 알테오잔, G2G, 펩트론 이렇게만 폭등했어요. 딱 제가 여기 거기에 있는 올릭스까지 거기 있는 모든 종목을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이 정도 흐름이 있었다. 그 종목군들이 다 폭등했다. 걔네들이 이후에도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찍어주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 핵심 종목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 매우 강하게 좀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여기 이야기를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루닛은 의료 AI의 대표 종목이죠. 사실 대표적인 작년 텐베거 전복이기도 한데 고점대가 굉장히 많이 부러지고 최근 조금 살아나려고 꿈틀꿈틀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종목에 이제 뭐 적자가 어쩌고 뭐 성장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죠? 뭐 지금 이 적자 누적에 의해서 이 회계적으로 50%가 넘어가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2027년도에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비슷한 기사는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예요. 거의 똑같은 내용에서 추가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잘 안 나왔으니까 점점 회사의 여유 현금이 떨어지고 있으니 그 시간이 갈수록 이런 자극적인 기사는 매우 아프겠구나. 오늘 아플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를 약간 좀 물려서 넘어가게 됐는데요. 아침 빠질 때 좀 맞고 떨어졌는데 어제 이제 한 4% 수익권에서 넘어왔다가 이거 좀 맞으니까 굉장히 좀 기분 나쁜 하락이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루닛이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왜 루닛이 이렇게까지 그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일단은 그 바이오마커예요. 바이오마커 기술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 그러니까 바이오마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암을 진단할 때 모든 환자가 동일 선상에서 항암제를 쓸 수 없으니까 어떤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얘는 표적항암제가 필요하고 면역 관련된 게 필요하고 ADC가 필요하고 이중항체가 필요하고 이거를 뽑아내는 바이오마커 기술이 글로벌 넘버 원이기 때문에 루닛이 좋았던 거고 빅데이터라는 의료 AI 데이터의 이 규모죠 규모.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죠. 사실 뭐 3빌리언도 좋고 뭐 뷰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움직여서 해외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상 루닛이기 때문에 루닛이 더 가치를 받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루닛이란 종목이 또 죄를 좀 몇 번 지었죠. 2대 주주가 엑시트했던 부분도 있고 작년 12월 달이었던가 이 임원들이 이 49억 9천억인가 그렇게 50억을 회피해서 판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한 게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러한 성장주들 로봇이나 제약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까?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은 사실 비중을 어느 정도 낮춘 상태에서 언제든지 두드러 맞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자극적인 기사와 함께 대금을 동반한 음봉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폭등해서 돌아간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오늘 2,500억, 2,500억 그 앵커 투자 1,000억짜리 앵커 투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해야 됐고 그로 인해서 뭐 1,500억 더 얹어가지고 2,500억 최대 3,000억 정도 자금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로 관련 업계에서는 바라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대봐야 아는 일이고요. 아무튼 네, 노이즈가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런 성장주들은 결국 매출의 증가가 꺾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 부분은 그냥 오케이다 생각합니다. 자, ABL 바이오는 이제 눌림 351선 볼 것 같고 셀트론도 마찬가지고요. 비만 계통의 종목군들 계속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계속 체크하고 좀 봐야 되겠죠. 자, 2차전지 쪽은 리튬 가격이 9만 위원에 근접했고 6브라 리튬은 18.6달러까지 올라와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2차전지 쪽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좀 흔들리면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가긴 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좀 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SK하이닉스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소부장도 계속 순환을 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AI 진영이 좀 흔들리면 반도체도 동반해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오늘 330불까지 좀 나오는 흐름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최근에 변동성이 좀 많긴 많은 것 같다 좀 보여주고 또한 어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노이즈는 약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전력 인프라 쪽, 뭐 대한전선이 최근에 거래 대금 제일 강하기 때문에 대한전선 쪽 위주에서 보면 좋겠네요. 자, 뭐 지수는 코스피는 높기 때문에 코스닥만 좀 보면은 코스닥이 아주 지금 뭐 변곡점의 위치라고 해야 되나 돌파를 하면 좋은 구간인데 맞고 떨어지면 또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미증시 하락에 의해서 개파락이 나오면 최소한 3일선 아니어도 5일선은 이제는 지켜줘야 됩니다. 완연한 상승 추세에서 이제 각도를 올려 세우는 구간인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또 쌍봉이다 하고 또 힘 빠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달려갈 때 계속 달려가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러려면은 알테오젠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수급이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이 3일선과 5일선에서 약간 슬로우해지는데 외국인들이 지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동시호가에 매수가 좀 들어온 거지. 동시호가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지. 장중에는 사실 외국인이 매수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올렸던 주포는 기관이었는데 기관에서 오늘 좀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만기로 인한 매도가 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봐볼 것 같고요. 항상 주가가 이평선이 이렇게 쫄쫄쫄 붙어가다가 꺾이면 한순간 이렇게 툭 빠졌다 가기도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좀 조정을 보이면 들어갈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어제 봤던 DB 하이텍은 일단
올라와서 좀 밀리는데 외국인 매수세 살아있는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5일선이라든지 이런 근처 일단 체크는 해놓고 볼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후성을 반도체로 봐야 될지 2차전지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이기도 하고 2차전지도 하니까 최근에 올라온 거는 그 반도체보다도 6불화 리튬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종가를 상당히 많이 이쁘게 만들어 놓고 말 됐네요. 내일 1,400원을 시가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는 좀 봐볼 것 같고 돌파가 되면 이때 강한 힘과 최근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순간적인 폭발력이 12,000원까지 가는지 정도만 볼 것 같습니다. 종목은 매수해서 들고 있는 종목이라 시가에 바로 팔아버릴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 오늘 거의 점상이죠. 이 정도면 점상. 그리고 아침에 뭐 VI가 상에서 걸리고 순간 여기서 이런 거는 뭐 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뭐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뭐 박스권 흐름 그리다가 수급이 좋아서 뭐 상한가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일단 그 3월선 이격이 좀 있는 상태죠. 이때도 기술 이전하고 점상 갔다가 거의 준상한가 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밀렸다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딜이 나왔기 때문에 딜 자체도 좋았고 뭐 다 좋았습니다. 위에 올라가더라도 이 안에서 변동성이 엄청 저는 클 것 같아요. 변동성이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하나의 박스권이 뚫렸죠. 좁게 보면 여기에 박스권을 일단 뚫은 거고 길게 보면 여기까지의 박스권이 오늘 뚫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이 상단에 있는 박스권은 19만 원을 기준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맞겠다. 19만 원 언더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간 매물대는 19만 원 정도에서 지지받는 거 좀 보면 답 나오지 않겠냐 일단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대형주들은 이평선에 상당히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정직하게 반응을 많이 하고 있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동반한 신호가 5개 대량 거래 동반한 양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움직이면 있을 수 있겠다. 만약 미국에서 이제 그 기술주가 빠지게 됐을 때 약간의 대안주 성격으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주 성격으로 말이죠. 자,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이나 다 좋아요. 그냥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남은 물량은 그냥 어디까지나 이제 뭐 딜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들고 가버려야죠. 어차피 싸게 산 것들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펩트론이 최근 이 자리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거의 사실상 심리를 죽여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인들 물량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기관이 끄집어다가 지금 올려가고 있는데 날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가도 다시 움직이는 흐름으로 지금부터는 펩트론을 좀 잘 지켜봐야 될 종목 같고요. 일동제약은 종배를 했다라고 했죠. 시가계 뭐 4% 정도 떴길래 그냥 시가에 매도해버리고 추가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동제약 그리고 G2G 바이오라든지 몇몇 종목군들은 다 그냥 다 돌파 매매 했었던 것 같아요. 뭐 G2G 했고 일동제약은 시간에서 첫 타임 두 번째 타임까지 해가지고 분할 매수한 거 그냥 날려버린 거고 펩트론 지금 계속 매매하고 있는데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왔고 제닉스 로보틱스 장중에 이슈에 의해서 한두 번 정도 보면서 타점 체크하고 매매했고요. G2G 바이오도 아침에 제일 셌던 종목이었는데 전부 다 돌파죠. 팔았는데 뭐 순간 뭐 10만 원에 나머지 정리했는데 6% 제가 한 5.5% 정도 수익으로 먹었는데 뭐 종목의 상승의 이 스피드가 너무 빠릅니다. 굉장히 폭주하는 시장이다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는 아까 언급드렸던 그 몇몇 제약바이오들 보시면서 네 좋은 종목군들이 워낙 많죠.
많죠. 이렇게 촘촘히 가는 종목도 중간중간에 조정받고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20분이네요. 네, 다들 오늘도 네, 수고 많으셨고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